감사합니다. 부담스럽게 맛있네요. 그래서 물 드셔볼까요? 오프닝부터 갈게요. 9월 21일 목요일 오프닝입니다. 2, 1 숙보 먹태과자부터 노가리 과자까지 과자는 아이들보다 어른들 입맛으로 핫하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건의 라떼처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먹태과자부터 노가리 과자까지 과자는 아이들보다 어른들 입맛으로 핫하다 였습니다. 과자에 트렌드가 있긴 한데 요즘 인기 과자는 아이들보다 어른들 입맛에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SNS에 특별한 과자를 사서 인증하는 게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또 확 없어지고 또 그런 과자들이 약간 안주 비슷한 느낌의 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 간식 같은 느낌보다는 어른들이 술 한잔 할 때 먹는 느낌,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도 아이들보다는 뭔가 어른들인 것 같은 느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구조가 아이들은 굉장히 적고 어른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과자도 뭔가 어른들이 더 많이 먹고, 과자를 먹는 건 어른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먹태과자, 노가리 과자 이런 것도 저도 이런 과자들이 새로 나오거나 그러면 먹긴 하는데, 옛날 과자들이 여전히 더 맛있는 걸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새로 뒤집을 만한 과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여전히 어른들이 입맛을 안 바꾸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자, 하여튼 요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안주용, 성인용 과자들이 더 출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과자가 나올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딴짓하면서 듣기 좋은 코너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 TMI 탈탈 털어볼 거니까 다른 거 할 일 있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면서 딴짓하세요. 영화 얘기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녹음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라디오를 딴짓 안 하고 듣는 경우도 있나? 딴짓하잖아. 제작진도 딴짓하. 제작진마저도. 고 멘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다재다능하지만 베텐에서는 휘슬러로 불리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종범입니다. 베텐도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노래도 나오는데 네네. 노래에서 휘파람 소리만 나면 이거 이종범 작가가 피처링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옵니다. 근데 음악인 분들 중에서 직접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보시기 때문에. 예. 네. 그 7895님, 배형 혹시 베텐에서 틀어준 나비의
집에 안 갈래에 나오는 휘파람 소리가 털 작가님 건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털 작가님 휘파람 같은데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아쉽게도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참여한 뭐 곡이 있나요? 네, 뭐 미미 시스터즈 아시죠? 미미 시스터. 미미 시스터즈의 우리 수다 떨자. 그것도 제가 했고. 네네. 타린님의 앨범 중에서 썸데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했고. 타림? 네, 타린 검색하시면 좋은 곡이 있습니다. 네네. 아름아름 많이 했어요. 트러블 메이커. 트롤메이커 제가 안 했죠. 그 당시에 저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보다 훨씬 잘하지만 예. 저는 활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 한번 트러블 메이커 앞부분 해주세요. 트롤메이커요? 예. 에코 주세요 그러면. 예. 아니 뭐 악기예요? 한 번씩 조율해야죠. 조율해야죠. 조율을 해. 휘판기 미쳤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굉장히 휘부심. 예. 그렇습니까? 야. 여러분 본방으로 들으시면 에코가 딱 들어갑니다. 지금 땡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에코가 그죠. 안 들리지만 에코가 없겠죠. 예. 프로 휘슬러. 예. 아 근데 에코 없이 들으면 되게 약간 부끄러운데. 휘파람이 좀 그래요. 휘파람이 뭔가 풍부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휘파람도 용병을 쓰란 말이야라고. 그렇죠? 많이 좀 저 좀 써주세요. 어. 녹음 많이 합니다. 그래요. 블랙핑크의 휘파람 해달라고. 어떻게 처음에 어떤? 아 네. 처음에 뭐였죠? 미제 휘슬이 좋다고 역시. 누리는 대로 나오는 휘파람. 예. 괜찮네. 휘파람과 관련 있는 노래들을 커버를 좀 해서 한번 땡튜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잠깐 틱톡 아이고. 예. 잠깐 그 이렇게 SNS에서 짧게 한번 해볼까 그 생각하다가요. 아 뭐 거기까지 하냐 적당히 하자 해봤자 베트남에서 놀리긴 하고 이러면서 안 했죠. 미제라 그런지 약간 버터 바른 것 같다고. 아닙니다. 뭔가 중간에 트로트 느낌이 좀 있다고. 그게 바로 한국의 뽕이죠. 한국적인 뽕이 이 휘파람에 잘 어울려요. 혹시 휘파람의 털이 방해되진 않나요? 그 하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 프로페셔널에게 수염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이렇게 막 입술이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침을 닦고 바로 또 다음 곡조 이어가고 이러려면 털이 방해도 될 것 같은데. 고기 먹다가 입술을 씹을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입술 안쪽에 뭔가 이렇게 빵꾸가 난다. 네네. 그건 심각한 장애입니다. 어, 그거는 심각한 방해가 돼요. 휘파람 불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컨트롤이 안 돼요. 털은 별로 방해 안 털은 된다. 전혀. 악기 케이스 같은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아 수음기 같은 그렇죠, 그렇죠. 악기 손상 방지. 네. 예. 스킨. 악기 스킨이죠. 스킨. 저도 이게 소자 스킨이 소자 아하, 스킨.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천연 스킨. 네. 자, 송현태님. 세계 휘파람 대회 우승자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휘파람으로 불던데. 터키 행진곡 가능합니까? 터키 행진곡이요. 예. 이게 우승했으면 그 대회는 약간 레벨이 낮은 건데. 그래요? 보통 이제 레벨이 뭐- 낮다.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정도입니까? 저 괜히 나 우승을 했는데. 자, 괜히 나 설레발 친 거 아닌가? 네. 우승자의 휘파람을 그러면 네. 한 수를 들어볼까요? 자, 튀르키의 행진곡이죠. 이제. 굉장히 그 속도를 예. 올렸네요. 네? 속도를 올렸나? 원래 클래식은 이런 공연곡이거든요. 클래식은 네네. 대회곡이에요. 네네. 보통은 왕벌의 비행 이런 걸로 우승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꽤 빠르게 했네요. 빠르게 하니까 우승할 만하네. 이거는 쫄린다? 해볼까요 한번? 한번 해볼까요? 악기 조율 중. 해볼게요. 네. 에코! 어렵네요. 이거 뭐야? 원래 빠르기는 훨씬 예. 느려요. 찍고 있어 또 옆에서. 미국이 졌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요거를 예, 예. 공연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시거든요. 아. 이게 갑자기 시켜가지고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오래 하신 거죠. 속주가 이렇게 쉽진 않다.
그렇죠. 미국이 아이고. 두 번째로 진 전쟁. 연습해야겠네 이거. 그래요. 좀만 연습하면 우승할 것 같다고 하시면 있고. 근데 원래 저 예전에 실제로 저 공연곡 파가지고 대회 나갈 뻔했어요. 아 그래요? 코로나 직전에. 아메리칸 행진곡이었으면 우승했다라고 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튀르키 행진곡이니까 졌다. 나가게 되면 아리랑 우리 한국의 아리랑으로 한번 가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앤타운 코너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매주 영화 한 편을 골라서 토크를 짜내는 코너입니다. 네네. 다양한 장면들과 숨은 이야기들까지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애국가 불러달라고 하시면 있는데. 근데 가능합니까? 네, 심지어 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제목이 뭐죠? 스타 스팽글드 배너였나? 그럴 거예요. 연나는 왜 붙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오늘 찐해타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랜만에 휘파람 부르라고 하니까 뭐 신나긴 하네요. 네네. 좋네요. 국뽕 휘파람. 가볼까요? 국뽕 휘파람. 오, can you see 가야죠. 너무 웃기잖아요. 울면서. 못하겠어. 나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911 특집인가요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웃긴다. 쪼커 치우고 이거 하자. 네.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운 내 고향. 네네네. 자, 찐네타운 코너 설명했나요? 네, 했습니다. 방금 네. 했어요. 자, 오늘 다룰 영화는 뭔가요? 바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습니다. 2019년 찐해타운에서 다룬 영화 중에 가장 그래도 최근 영화죠. 2019년에 국내에 개봉한 영화 조커, 와킨 피닉스 조커입니다. 예. 일단 히어로물 중에서 이제 빌런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았는데 그 대표격인 영화죠. 배트맨이 아니라 그의 아치 에너미 빌런인 조커를 주인공으로 와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영화의 감독은 토드 필립스 감독. 뭘 만든 분이냐? 정말 정신 나간 코미디 영화 행오버 이 시리즈의 감독이거든요. 예. 혹시 보셨어요, 행오버? 못 봤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냥 도파민이 뽕뽕 나와요. 너무 웃기고 근데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왜 한국 개그보다 그러니까 서양 개그가 좀 독할 때가 있잖아요. 야, 지독하다 이런 느낌? 그런 지독한 개그로 이렇게 번복을 해놓은 게 행오버거든요. 술 취한 다음 날이라는 뜻인데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 이 토드 필립스가 조커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웬걸 까봤더니 완벽하게 음침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우적한 영화가 나왔죠. 예. 네. 더군다나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네네네. 다크나이트로 완벽하게 조커를 그렇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 이상의 조커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조커를 따로 만들까? 그렇죠. 였으나 기우였죠. 기우였죠. 예, 그래가지고 잭 니콜슨의 조커, 그렇죠. 히스레저의 조커, 그리고 와킨 피닉스의 조커, 3대 조커가 모두 그렇습니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커를 연기했던 사람들이 대략 한 6명에서 7명 되는데 그중에서 이 3대 조커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사실 히스레저가 있었는데 다시 만들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의아했거든요. 근데 예. 보면 압니다. 히스레저 줄거리부터 할까요? 그렇죠.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미디언의 꿈을 가지고 이벤트 대행업체에서 광대로 일하고 있는 아서 플렉. 이게 이제 와킨 피닉스죠. 아싸. 신경질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주체할 수 없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애가 있지만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하철에서 시비를 걸면서 자신을 폭행한 남자들을 우발적으로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아서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꼬이던 중에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아서는 자신이 우상으로 여기던 머레이 프랭클린 TV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로버트 드니로죠. 네네. 과연 아서는 머레이 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여러모로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조커라는 빌런의 라이즈, 탄생기라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 히스레저의 조커가 나오고 네네. 그 이상은 없을 텐데 왜 조커를 아예 전면으로 내세웠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완전히 반대인 영화인 거 아십니까? 그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핵심이 뭐냐면 도저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야 된다. 알 수 없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의 조커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난물의 재난에 해당하는 게 히스레저의 조커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뭘 할지 모르겠다. 근데 요 와킨 피닉스의 조커는 반대죠.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다 알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정반대를 노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감독 사이에서 있었고요. 그렇죠. 네. 입 찢어지기 전에 조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그 두 조커를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아무튼 일단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히스레저도 완벽했고 잭 니콜슨도 완벽했는데 그렇죠. 또 뭘 근데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워낙 연기를 또 잘하니까 그라데이션으로 예. 그 아서 플렉이 조커를 변하는 과정 연기만큼은 사실은 이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할 것 같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죠. 예. 개연성이 있는 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 영화가 R등급이에요. R등급 영화 중에서 10억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요. 아마 R등급 최초. 이 R등급이 뭐냐면 17세보다 어린 분들은 부모나 보호자랑 같이 봐야만 하는 게 R등급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흥행 영화에서 R등급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등급이에요. 네. 흥행 실패다 그냥 이건. 근데 R등급 중에서 원래 기존의 1위 흥행이 데드풀. 근데 그걸 꺾고 지금 현재 R등급 중에서는 흥행 1위입니다. 예. 10억 달러. 굉장한 금액이죠. 그런데 제작비가 5,500만 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손익분기로 보면 가장 큰 이득을 본 영화 중에 하나. 네네.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15세로 개봉을 했고 맞습니다. 데드풀은 이제 청불로 개봉을 했고 맞아요. 데드풀은 너무 많이 피가 그거는 튀기니까요. 어떻게 안 돼요. 데드풀은 어떻게 안 돼요. 그거 청불 아니게 만들잖아요. 그 영화가 한 30분짜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일단 그 욕설 자체가 네네네. 예. 다 하면은 단편 영화 됩니다. 데드풀은. 데드풀은 모든 캐릭터들이 그 사석에서의 정용국이거든요. 그죠. 용국 형님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석에서의 그 풀옵션 정용국. 수위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사석 R등급 좋은데요. 사석 R등급. 예. R등급형. 자, 어쨌간에 처음에 이 감독이랑 이제 그 이 영화 각본가들이 처음에 쓸 때부터 와킨 피닉스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썼어요. 네네. 그래서 작업할 때 와킨 피닉스의 사진을 붙여놓고 가끔 보면서 썼대요. 사실은 이 와킨 피닉스가 원래는 이 조커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 캐스팅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MCU에 그렇죠. MCU. 마블에서 원래 받았어요. 예. 그보다 더 전에 원래 여러분들 헐크의 우리 그 누구냐 브루스 배너 역에 네네. 지금은 그분이시잖아요. 우리 그 비긴 어게인의 그분 마크 러팔로. 네네. 근데 그 전에 원래는 에드워드 노튼이 맡았던 인크레더블 헐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에드워드 노튼 다음으로 헐크 역에 제안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블로부터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안을. 근데 왜 안 했냐? 자기는 길게 가는 계약이 싫다. 한 편 찍고 관두고 싶은데 이거 계약하면은 마블하고 지금 10년, 20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실 DC의 조커로 못 나올 뻔했죠. MCU 갔으면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을 텐데.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와킨 피닉스가 부모님이 히피입니다. 형은 리버 피닉스. 네. 삶에 좀 초탈하신 분이에요. 돈 때문에 영화를 선택할 만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완전 채식주의자에다가 세상을 초탈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렇죠. 조커를 찍었으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닥터 스트레인지가 됐으면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도르마무가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와킨 피닉스의 얼굴로 웃으면서 예, 도르마무 내가 또 왔다. 도르마무 내가 또 왔다. 계속 오면 한 3번 해도 보내줄 것 도르마무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 그 3대 조커 중에 2명이었던 히스 레저하고 와킨 피닉스는 굉장히 실제로 절친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우연이 있는데 이 영화 조커의 첫 트레일러가 히스 레저의 생일이었던 4월 4일 날 히스 레저의 고향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티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둘이 친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라고 할까 평행 이론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와킨 피닉스는 예전에 영화를 사실 네. 중간중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뭐 글래디에이터에서 황제. 코모두스. 예. 코모두스로 나왔죠. 굉장히 나 그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 조커 볼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했는데 떠올려 보니까 코모두스 역이 맞았더라고요. 코모두스는 조금 뭔가 그 러셀 크로우한테 약간 밀리는 듯한 캐릭터고 좀 그렇죠. 짜증스러운 느낌. 맞아요. 빌런이었는데. 약간 유약한 느낌의 덜 큰 미성숙한 예.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뭐 로버트 드니로하고 기싸움에도 지지 않는 역할이죠.
예. 이미 와킨 피닉스는 완성체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와킨 피닉스 형 얘기 아시죠? 리버 피닉스. 리버 피닉스. 그 리버 피닉스가 너무 일찍 23살에 요절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리버 피닉스를 전설로 알고 있고 와킨 피닉스가 형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커 이후로는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와킨 피닉스의 아들 이름이 또 리버 피닉스더라고요. 정말요? 네. 자기 형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네. 와, 그건 몰랐네요. 왜냐면 리버 피닉스가 정말 전설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는 분이지만 옛날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젊었을 때보다 더 이뻐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 눈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다고요. 예. 뭐 취향이니까. 네.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봤다 잘생긴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리버 피닉스 허공으로 해줄지 이런 거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얼굴입니다. 알랭들롱전도. 네. 굉장히 취향이 확고하시니까 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인의 시선은 그런가요? 아니면 저의 시선이. 인디아나 존스 3의 그 인디아나 존스 아역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게 나오죠. 예. 너무 잘생기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많이들 회자되는 내용이 와킨 피닉스가 이 영화에서 사실 거의 얼굴만큼 많이 연기한 게 갈비뼈거든요. 거의 갈비뼈로 아, 연기합니다. 맞아요. 살 빼고. 그 견갑골, 날개뼈하고 갈비뼈로 연기하는 영화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살을 어마어마하게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사과 한 쪽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영화 찍을 때 23kg 감량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28kg까지 갔어요. 와. 그리고 이 영화 찍고 나서 이 사람은 일단 심리 상담 받기 전에 일단 응급실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야. 그 정도로 감량을 한 걸로 많이들 화제가 됐었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감량과 증량을 가지고 자기 연기 열정을 증명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베일 이런 분들 뭐 아니면 와킨 피닉스도 이걸로 대표적인 사람이 됐고 뭐 베네플렉 뭐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완전히 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심각한 데미지가 와서 사실 감독들은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로버트 드니로도 이런 걸 많이 그렇죠. 했죠. 굉장히 많이 예. 했죠. 근데 이게 요즘은 권하지 않는다 그래요. 배우들이 어떻게 하려 그래도 감독들이 말린다 그래요. 왜냐면 수명이 실제로 엄청 단축이 된대요. 너무나 큰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킨 피닉스도 이 이후로는 이런 역을 조커 2탄을 찍어도 이 정도로 마르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조커의 명장면 한번 가볼까요? 네. 이직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뉴스에서는 청소부들의 파업 얘기가 나오고 아서가 광대 분장을 하면서 손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서가 노란 광고판을 들고 춤을 추는데요. 10대 불량 청소년들이 광고판을 빼앗고 뒤쫓아오는 아서를 집단 구타한 후에 소지품을 싹 가져가죠. 이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서의 위로 조커란 타이틀이 뜨는데요. 제가 본 프롤로그 중에 제일 멋진 프롤로그였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짠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장면. 예. 그 장면에 오래된 DC 팬들만 알 수 있는 디테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뭐예요? 조커 만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 킬링 조크라거나 만화책 실제 그 오래- 미국 만화요? 미국 만화책 안 봤어요. 그거 보시면은 옛날에 그 조커가 많이 쓰던 무기 중에 뭐가 있냐면 꽃 있죠, 꽃. 네. 꽃 가운데를 독을 쏘거든요. 네. 그 찍 하면은 꽃 앞에서 물이 나가요. 저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조커가 누워 있는데 가슴에 꽂혀 있는 꽃에서 물이 들리려고 흘러나와요. 저게 원래 오리지널 조커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디테일을 보고서 와 이러면서 굉장히 반가운 게 있죠. 코믹스에 나왔던 거를 저기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서는 왜 물이 나온 거지? 모르겠어요. 저게 원래 이렇게 사람 놀래켜 줄 때 꽃에서 물 쭉 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분무기처럼 아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만화에서는 그거를 독을 위해 쓰고 막 그래요. 아하. 근데 저기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와 저거 너무 반가운 디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코믹스판 배트맨의 팬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마술할 때 쓰던 건데 이게 나중에는 조커의 무기로 네. 치명적인 무기로 또 쓰였는데 저 때는 쓰러져가지고 뭔가 힘없이 눈물 흘리듯이 그렇죠. 질질 흘리고 그렇죠. 이야,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광대의 아주 소품이구나. 저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알던 사람 모르는 사람 다 감탄하게 만들었던 그런 오프닝입니다. 자, 그럼 일단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듣고 2부에 돌아와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을 위한 디테일. 옛날 조커 만화책 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싸우는 게. 지금같이 뭐 살벌한 무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부 시작할게요.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찌네타운 조커를 찍고 있습니다. 아, 조커 사실 굉장한 명작이기 때문에 네. 몇 번 보셨어요? 그거 한 3번, 4번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다른 영화 같이 무한정 돌려보진 못하겠는 게 볼 때마다 제 HP가 미세하게 깎입니다. 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영혼에 얼룩이 묻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번 보진 못하고 한 너댓 번 본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보다는 좀 덜 보게 되죠. 다크나이트는 한 50번 봤죠, 50번. 예. 틈만 나면 보죠, 그냥. 예.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네네. 근데 조커도 저도 약간 그 체력이 딸리는 느낌은 있지만 네. 몇몇 장면들은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뭐 계단 장면 이런 거. 계단 장면도 그렇고, 그렇죠, 예. 진짜 잘 만든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맛깔나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자, 다음요. 다음은 헤이진님께서 보내셨어요. 저는 아서가 집에서 엄마랑 머레이쇼 보는 초반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코미디언을 꿈꾸면서 TV쇼에 출연하고 자신의 롤모델인 머레이 프랭클린에게 인정받는 상상을 하는 게 아주 평범한 청년 같거든요.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여기서 이 TV 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맞습니다. 이 머레이 쇼가 저는 사실 그걸 못 봤거든요. 네. 그 무슨 코미디의 제왕, 코미디의 왕. 코미디의 네, 왕. 코미디의 왕. 혹시 그거를 모티브로 따온 건가요? 굉장히 오마주예요. 오마주죠.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코미디의 왕하고 예.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 네. 그걸 굉장히 강하게 오마주했다고들 알고 있고 실제로 코미디의 왕이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 코미디언이 되고 싶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 그쵸. 주인공, 그 본인이 선망하던 쇼에 나가는 어떤 상황, 결국 마지막에 점점 뒤로 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코미디의 왕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오마주처럼 만든 영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보시면 또 조커 순한 맛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택시 드라이버는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네네네. 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코미디의 왕도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건데 제가 포스터를 보고 코미디의 왕? 일단 코미디의 왕이라는 그 슬로건이랑 제목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약간 반치광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코미디의 왕을 그 슬로건으로 내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나 코미디의 왕이야. 어떻게 그래요? 영화도 코미디의 왕이라는 영어를 해놓고 관객들을 웃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역으로 이 영화는 예. 코미디 영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맞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약간 서늘한 영화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보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서럽니다. 그 코미디의 왕에서 그 미쳐가는 주인공 역할을 로버트 드니로가 했는데 네. 조커에서 그 반대 상대 역으로 앉아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오는 오마주가 또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영화는 뭐 안 봤는데 왠지 그 영화가 그거겠거니라고 해놓고는 아직까지도 안 보고 앉아있습니다. 아 물론 말씀하신 분 계신데 코미디의 왕 이래놓고 주성치 영화같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아주 서늘하고 무섭게 가죠. 그렇죠. 캐스터의 왕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러네요. 다이어트 왕. 다음요. 박혜준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사는 소피를 만난 아서가 다음날 소피를 미행하는데요. 미행 사실을 소피한테 들켰는데도 소피가 아서를 향해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서는 소피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도 초대하고 식사하면서 데이트하고 아서의 엄마 페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서 곁을 지켜주죠. 아서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는. 사실 이거 원래 찍었을 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이 영화 전체에서 이 조커 아서 플렉의 뇌내 망상 그게 두 개잖아요. 예. 하나는 요 앞부분에 머레이쇼에 나가서 막 칭찬받는 모습도 상상이고 요 소피라는 씨는 진짜였어요. 실제로 소피가 옆에서 마음을 나누고 예. 데이트도 하고 그게 사실이다. 그렇게 찍었어요 원래는. 네네. 그리고 편집하면서 이거는 안 맞는다. 아스플렉을 더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편집하면서 혼자 있는 장면 다시 써가지고 망상이었어로 보여주고 추가 촬영해가지고 놀라는 장면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바꿔놓은 거야. 아 감독 못됐네. 근데 이게 감독들의 작가들의 본능이에요. 주인공을 어디까지 구렁텅이로 밀까. 요거를 해보기 때문에 다들. 감독이 조커를 아예 만들었네. 그렇습니다. 잔인하죠 사실. 예. 이 작가들에 대한 별칭이 있어요. 자켓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켓 사이코패스. 자켓가 자켓. 뭐냐면 내가 맞는 캐릭터라는 뜻이거든요. 사이코패스. 자켓에게는 모든 작가가 사이코패스 같다. 아하. 끝없이 괴롭혀 주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게 작가들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더박놈들보다 더한.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영놈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해피엔딩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이벤트 대행업체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아소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요. 정장 차림의 세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감자튀김을 던지면서 치근덕거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아서의 발작적인 웃음이 시작되고요. 기분이 상한 세 남자가 아서를 공격하자 아서가 이 남자들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황급히 인근 공중화장실로 숨은 아서가 갑자기 자유롭게 춤을 추더니 소피의 집으로 찾아가 키스를 한 후 사랑으로 쟁취해버리죠. 살인 이후에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이라니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이 장면이 리허설 없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 발작적인 웃음, 발작적인 살해, 우발적인 살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리허설 없이 바로 촬영을 했는데 이때 와킨 피닉스가 이 살인을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춤을 추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 감독이 현장에서 첼로 음악을 틀면서 나 발부터 찍을 거니까 그거 알고 일단 춤을 춰봐. 이렇게 해서 찍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영화에서 총 와킨 피닉스 조커의 살인 장면이 5개가 나와요. 예.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인 후 춤을 안 추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모친을 살해할 때. 그때만 춤이 안 나오고 나머지 4개는 항상 살해한 뒤에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이 와킨 피닉스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화장실에 도망가서 잠깐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서 아, 이 사람이 어쩌면 내면에 원래 악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죠. 공중화장실에서. 그렇습니다. 예. 공중화장실에서. 그럼 춤을 안 춘 거는 슬픔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되게- 춤을 추는 게 슬픈 건가요? 많은 상상을 하게 해요. 이 살인 후 춤을 추는 건 얘 악마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엄마를 죽일 때만큼은 얘 본인도 괴롭다 지금. 혼란스럽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복잡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보면서 그랬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죠. 그때만 좋았을 수도 있죠. 예. 어느 쪽도 무서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와킨 피니스는 즉흥 연기를 많이 하는 배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토드 필립스 감독의 기본적인 원칙이 와킨 피니스는 마음대로 연기하게 놔둬봐 이거거든요. 그 제일 유명한 즉흥 연기 첫 번째가 여기에서 춤추는 거. 이 3명을 지하철에서 쏴 죽이고 춤추는 거고 두 번째 즉흥 연기는 토마스 누구죠? 그 토마스 아버지. 웨인. 토마스 웨인. 브루스 웨인 아버지죠. 예. 그 사람한테 맞은 다음에 집에 와서 네. 냉장고로만 갑자기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즉흥 연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건 진짜 그 연기 예술이니까 예술이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 작은 세계 안으로 나를 집어넣고 싶다가 딱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네네.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냉장고에 들어갔을까요? 옷장이 아니고. 자기 마음은 너무 추운 거 아닐까요? 추운데 더 추운데 들어갔다. 일종의 비유 같은 거 아닐까요? 화끈거려서? 내 마음은 냉동고야. 이런 느낌. 아무튼 뭔가 근데 감금의 느낌은 냉장고가 훨씬 세죠. 옷장보다는. 아무튼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함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아서가 Don't forget to smile 이라고 써있는 편말에서 forget to를 지워버리는데요. Don't smile 이라고 남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도 사실은 즉흥 연기가 있습니다.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해고당해서 나가려다가 예. 내가 펀치 티켓을 안 찍었네 그러면서 그 출퇴근 찍는 거를 막 주먹으로 때려서 부수잖아요. 네네. 그것도요 즉흥. 오. 그냥 거의 신들렸네요 네. 연기. 그래서 그럼 약간- 모든 스탭들이 이제 그냥 와킨 피닉스의 그 작두를 따라가는 거였네요. 뭐 하나 보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즉흥으로 그걸 부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찍는 걸 이렇게 되게 걱정스럽게 보다가 예. 컷하자마자 바로 손부터 보자고 손. 또 괜히 지금 이 열정이 올라서 막 뚫어 부셨는데 설령 서로 손에 막 골절이라도 있으면 좀 연기 못 하잖아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뷰파인더로 보는 감독들도 네네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싹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와킨 피닉스야 조커야 헷갈릴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렇죠. 네. 야, 진짜 뭐 이런 연기를 보여주면은 나중에 음악 감독들도 감흥이 막 나가지고 그쵸. 곡들이 막 떠오르고. 이 음악 감독 하신 분이 체르노빌 보셨어요? 체르노빌 그분이죠 참. 체르노빌 예, 그 하신 분이 여자분. 네. 그 아이슬란드 분이죠. 네. 네. 이분이 이 조커하고 체르노빌 두 개 해놓고 아카데미상이랑 또 뭐랑 되게 세계적인 상 3개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영화가 보면은 예. 약간 그 조현병 같은 영화다라는 평도 있어요.
근데 조현병 할 때 그 조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현악기를 조율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막 이렇게 오케스트라 앞에 현악기 조율할 때 나는 그 소리, 예, 예. 그게 약간 조현병 증세 같아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에서는 전부 다 현악기 조율하는 것 같은 음악이 나와요. 아. 막 제멋대로 달리는 현악기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음악 감독이 굉장히 잘 잡은 거죠. 아. 뭐 여담이지만 어쨌든 체르노빌의 음악은 네, 아, 대단하죠. 예술입니다, 진짜.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폼 미쳤어요. 진짜. 그 이게- 음악 감독. 고작 두고 던졌는데 둘 다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아, 또 뭐가 있지? 두 개 했어요. 그 두 개. 제일 또 유명한 거. 있는데. 했으면 그 뒤일 거예요, 아마도. 딴 것도 했나? 네 글자가 뭐가 있었는데. 찾아볼까요? 하여튼 뭐. 아무튼간에 네네. 굉장한 음악 감독이었다. 네네. 다음은 황대리님께서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아서는 꿈에 그리던 코미디 무대에 서게 됐지만 웃음 발작이 시작돼 버려서 제대로 공연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박수갈채도 받고 썸 타던 소피도 아서의 무대를 보고 활짝 웃길래 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머레이 쇼에서 아서의 요 무대 영상이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받죠. 아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공개 처형이잖아요. 약간 그 가장 좋아하는 쇼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느낌일까 되게 좀 참혹하더라고요, 좀. 네네. 심지어 굉장히 조롱도 그 머레이 특유의 재미있는 방식으로 조롱을 하잖아요. 예. 이 아서 플렉 빼고 모두가 웃을 수 있게. 음. 어렸을 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네. 아, 이건 참. 자, 잔인했어요, 좀. 많이 잔인했죠. 예. 예, 마지막에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폭발시키기 위해서 이 장면을 깔아놓은 거긴 하죠. 네네. 모든 걸 폭발시켜서 사실 이게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는데 핵심적인 원인을 네 글자로 하면 인정 욕구거든요. 인정 좀 해줘 이건데 아빠 같은 사람한테 인정해줘.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머레이, 한 명은 토마스 웨인. 근데 둘 다 저리 가 이러죠. 남자로서 인정해줘. 그런데 소피도 망상이었죠. 계속 이 배신을 당하다 마지막에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아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무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폭발을 빵 하는 거죠. 네. 베텐러가 비참해서 가루가 되는 것과 비슷한가? 라고 하신 분 있고. 머레이 프랭클린의 역할인가요? 아, 제가. 네, 그렇죠. 자, 다음,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헤어나올 수 없는 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아서는 자신의 친부가 고담시 유명인사인 토마스 웨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토마스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토마스의 아들, 훗날 배트맨이 되는 브루스 웨인을 만나게 되죠. 분위기랑 OST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엄청 긴장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요 브루스 웨인 아역, 단테 페레이라 올슨. 굉장히 되성부른 떡잎으로 나오거든요. 아주 미소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 예. 마지막 장면 보시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배트맨 그 브루스 웨인 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 폭동 한가운데서 네. 이 영화에서 호아킨 피닉스를 찍지 않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그거 왜 넣었나? 그리고 이 장면 왜 넣었나 보시면 요 브루스 웨인 역으로 나온 소년 단테 페레이라 올슨은 요 전에 만들었던 다른 영화 너는 여기에 없었다라는 영화에서 와킨 피닉스의 아역으로 출연했던 역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배트맨과 조커는 같은 존재야라는 걸 깔아놔요. 아. 서로가 될 수 있었던 두 존재야. 배트맨은 조커처럼 될 수 있었고 조커도 배트맨처럼 될 수 있었어라는 식으로 계속 깔아놉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와킨 피닉스의 지하철에서의 첫 살인 예. 이후에 신문에 나는 게 전부 다 자경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광대 자경단. 근데 원래 자경단은 고담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누굽니까? 배트맨이죠. 배트맨이죠. 그래서 자경단으로 둘을 묶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로 둘을 묶고 같은 아빠라는 설정으로 둘을 묶어요 계속. 그러면서 둘은 이제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배트맨도 좋고도 서로가 서로랑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굉장히 텐션 높은 장면이었지. 여기서 또 알프레드가 뛰어오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알프레드라고 하기엔 너무 3대 500은 치실 것 같아요. 원래 알프레드는 좀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알프레드는 여기서 근육량이 좀 빠지고 네네네. 노인이 되면은 아, 요대로 늙으면 된다? 예. 하긴,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크나이트의 알프레드도 왕년에는 좀 치셨겠죠, 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저택을 혼자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마이클 케인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다음은요. 다음은 주영민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극장 화장실에서 토마스 웨인을 만난 아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서 아서는 페니가 입양한 아이가 자기이며 페니 엄마죠. 페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절망한 아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머레이쇼 섭외 전화가 옵니다. 근데 섭외를 받은 아서의 표정이 밝지도 않고 뭔가 묘하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두 가지 그 논란입니다. 예. 요 엄마에 대한 기록 요게 사실이냐 아니면 아주 능력 있고 돈도 많은 토마스 웨인이 자기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만든 조작한 기록이냐. 그래서 실제로 배트맨과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과 아서 플렉은 둘 다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다라는 설정도 굉장히 강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설입니다. 원작 코믹스에는 안 나오나요? 이 조커의 시작을 다룬 제일 유명한 만화는 킬링 조크란 만화거든요. 예. 그거는 이 작품하고 약간 다른 스토리예요. 거기서는 실제로 그 화양 약품이 하나 빠지고 막 그런 거 나와요. 예. 거기서는 이제 같은 피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게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조커 자체도 망상이 있는 설정이기도 하니까 네네. 유전처럼 엄마인 페니도 그렇죠. 약간 망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가 출입하던 그 부잣집 네. 토마스 웨인 토마스 웨인의 뭐 어떤 뒷공작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죠. 어쨌든 열린 거죠. 그리고 열린 거죠. 지금 조커 2가 제작 중이잖아요. 제일 중이죠. 예. 거기서 뭔가 또 나올 수도 약간의 있어요.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원작 만화랑 이 배트맨 관련 게임을 하다 보면은 모친에 대한 이런 기록들 저런 기록들이 나와요. 예. 근데 그 모친이 갖고 있던 정신질환 기록도 막 나오거든요. 그 아캄 병동 이런 거 해보면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사실 와킨 피닉스는 아서 플렉은 자기 친모를 죽인 거였다라는 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모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죽였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토마스 웨인이 기록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 조커는 자기의 친모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죠. 이런 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모두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쌍남자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에 찾아간 아서는 직원과 신랑의 끝에 어머니의 30년 전 진료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어머니 페니 플렉은 망상 정신질환, 자기의 성인격 장애를 앓고 있고 입양한 아서를 학대하고 방관했다. 그러다 아서에게 신경질환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눈물 대신 웃음이 터지면서 발작적인 웃음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거짓이다 오히려. 이런 설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굉장히 슬픈 거죠. 이 아소에게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슬픔을 받아들일 때 이제 웃음이 나오고 뭐 또 죽음이 있을 때 춤을 추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어쨌든 계속 일부러 아이러니를 준단 말이죠. 예. 이 영화는 아이러니의 영화인데 사실은 DC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인물들은 프로필이 설정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빌런까지도 포함해서 다 설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니아들은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거의 유일하게 모든 것에 불명 처리되어 있는 게 조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명이에요, 조커는. 나머지는 불명이 있어도 좀 주거든요, 정보를. 근데 조커는 다 불명인데 그 이유가 배트맨의 대척점, 아니 또 다른 배트맨 이런 설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커라는 영화도 이 가능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원작 팬들은. 코믹스 원전 말고도 이제 영화로 굉장히 깊이 있게 네.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 가지를 깔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 보시면은 그 하얀색 병동에서 상담받잖아요. 예. 사실은 현재 조커는 원래 거기 있고 이 영화 전체는 이 하얀 병실 안에 감금되어 있는 조커의 망상이다 전부 다. 이런 설도 있어요. 심지어. 망상 혹은 그냥 기억이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근데 설도 이제 있고. 또 그래놓고는 그 안에서 발에 피 묻은 채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죽인 거죠. 또. 예. 네, 네, 네. 그래서 뭐 뭔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게 정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영화입니다. 예. 뛰어놀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다음은요. 악귀님께서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자신의 신경질환이 엄마 때문인 걸 알게 된 아서는 비를 맞은 채 소피의 집에 찾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소피와의 연애 또한 아서의 망상이었죠. 그리고 아서는 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서 내 삶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어 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질식사시킵니다. 이 장면이죠. 그리고 이때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하정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다. 다음은 87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아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머레이 쇼를 준비하며 광대 분장을 하는데요. 이때 같이 일했던 광대 랜들과 키가 작은 게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서에게 총을 주었던 랜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온 거였죠. 이 사실을 간파한 아서는 랜들을 가위로 찔러서 살해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라면서 게리는 살려줍니다. 아서는 착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기서는 또 게리를 살려주는 게 네네네. 또 정상적인 느낌이 또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친절함만 있으면 조커가 안 됐을 텐데 누구든 얘한테 좀 친절했으면 조커가 안 됐을 텐데라는 어떤 주제가 더 명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히스레저의 조커였잖아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게리는 그 키가 작아서 문을 못 열잖아요. 그 보면서 뒤에서 굉장히 유쾌해하면서 죽였겠죠. 히스레저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왜? 제나는 상대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서 플렉은 이 호아킨 피닉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친절하게 이렇게 이마에 뽀뽀도 해주면서 보내죠. 그렇죠. 비카인드 이게 예. 최고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그 키가 작은 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게 이제 관객들한테 전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이게. 너무 잔인하죠. 오늘 베텐도 청부를 걸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음성으로 하니까요 뭐. 예. 근데 정말 이때 그 게리의 반응이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놀라면 저렇겠구나라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예. 보는 저희도 지금 아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그렇죠. 있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게 녹색머리 염색하는 장면. 그 원작 팬들은 녹색머리에 대한 굉장한 향수가 있습니다. 녹색머리가 조커지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딱 염색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거지 이런 게 있었죠. 자, 다음은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명장면이죠. 하정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초록색 머리에 빨간 슈트를 입고 조커가 된 아서 각성을 했죠. 머레이 쇼에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요. 평소에는 힘겹게 오르내리던 계단을 아주 신나게 춤추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조커가 된 아서는 계단을 내려가는 게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포스터이자 킬링씬이고 각성의 순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분의 삶입니다. 아, 여기가 또 분의 삶이에요? 또 분의 삶이 그 방금 얘기했던 이 랜들과 게리가 올 때 랜들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 이 밑에 계단신 내려올 때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또 분의 삶. 조커가 돼버리는 완성되는 그 순간이죠. 어허. 4분의 3이. 또 신기해요. 정말로 영화 딱 보면 밑에 그 플레이 영상 바가 있잖아요.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3을 그냥 찍어 보시면 이런 부분이 딱 잡힙니다. 그냥. 아하.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 근데 이게 조커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의 그래프를 정확히 흑백 반전을 시킨 게 조커예요. 네. 가장 어두운 부분이 4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커로 각성해서 가장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강력해진 상태가 4분의 3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즐거워야 되는 게 여기서 가장 어둡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반전시킨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조커에게는 해방된 느낌인데 그죠?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추락하는 4분의 3. 그렇죠.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4분의 1 지점이 뭐냐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게 나오거든요. 항상.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주인공이 이제 약간 성장하는 첫 번째가 4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는 4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지하철에서 3명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아. 첫 살인. 그러니까 정확히 다른 영화와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영화는. 흑화하는 게. 흑화의 서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진짜 흑화는 사실 여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분의 3인데. 네. 어쨌든 이때부터는 이제 날아다니죠? 이제부터는 각성해 버렸습니다. 네네. 성재 짜그리님께서 자 지하철 살인사건 용의자로 아서를 의심하는 경찰이 아서를 미행하는데요. 아서가 이를 눈치채고 지하철로 도망치는데 마침 지하철에는 시위를 하기 위해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했죠. 경찰을 따돌린 뒤 지하철 굴다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던 아서 플렉. 이때 내가 알던 아서는 이제 없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담배를 또 저는 비흡연자지만 담배를 또 기가 막히게 맛있게 피우더라고요. 조커는 반드시 담배 흡연 후에 담배를 이렇게 멀리 날리거든요.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조커 같아요. 좀. 예. 조용히 끄는 순간이 한 번인가 있어요. 그 게리와 랜드를 왔을 때 벽에다가 이렇게 스마일 그릴 때. 아. 그 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무슨 대회 나가는 사람처럼 멀리 날립니다. 그렇죠. 다음요. 다음은 찜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유롭게 머레이쇼 촬영장에 도착한 아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조커로 소개해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아서 중에서 가장 여유로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지하철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나고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면서 방송에서 자신을 조롱한 머레이를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살해합니다. 예. 이때부터는 제가 알던 바로 그 광기의 조커 자체였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그 와킨 피닉스와 로버트 드니로 한 명은 대배우고 한 명은 떠오르는 배우인데 뭐 떠오른다고 하기에는 그분도 대배우지만 그 두 배우가 약간의 마찰이라고 할까요?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여기에서 약간 있었어요. 예. 로버트 드니로는 성격이 뭐냐면 무조건 철저히 준비한다. 대본 리딩 반드시 와야 되고 같이 맞춰봐야 된다 사전에. 근데 와킨 피닉스가 나는 대본 리딩은 절대 안 하겠다 이거. 그 상황 그 자리에서 갑자기 확 몰입되는 게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대본 리딩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냐면 로버트 드니로가 이겼죠. 아, 내 선배님 이러면서 대본 리딩을 하러 왔어요. 근데 실제로 대본 리딩할 때 되게 어버버했다고 합니다. 와킨 피닉스가. 어허. 정말 약간 그 무대 스타일인 거죠. 미리 해보는 건 잘 안 맞는다 자기는.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네, 마지막 장면은요. 스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방송에서 머레이를 총으로 쏴버린 조커는 바로 경찰에 연행이 되는데요. 그새 부유층에 한 방 먹인 조커의 추종자들이 생겨버렸고 이들이 트럭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조커를 구해냅니다. 여기 트럭 아닙니다. 근데 그 보내신 분 그 구급차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조커는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는 이들을 보면서 차 위로 올라가 춤을 춥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피로 웃는 입을 그리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아서 플렉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정신병동 씬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넘어가도록 하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거 이제 또 2가 나와야 네.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이디 가가가 섭외가 됐죠. 예. 아마도 이분이 할리퀸이 아닐까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역시 감독은 토드 필립스. 그리고 와킨 피닉스는 나오냐 안 나오냐 엄청나게 하다가 나오는 걸로 일단은 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네.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 아카데미 정도면. 나무주연상도 받았는데. 사실은 와킨 피닉스가 조커 1 하나만 찍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길게 찍는 게 싫어서 마블도 깠는데 마블도 찾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2에 과연 나올 것인가 아니면 원래 말대로 안 나올 것인가 다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된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사실 딱 한 편으로 끝나는 느낌이어서 네네. 더 궁금하고 이거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2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네. 다음 내용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근데 원작 팬들은요 할리퀸과의 서사를 또 못 잃어요. 조커와 할리퀸 사이에서의 관계성이나 서사 이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2까지 나오는 건 좀 아쉽잖아요. 트릴로지는 해야죠. 트릴로지는 해야죠. 예, 나올 그래서 거면. 저는 그래서 2026년이나 7년에 네. 3 기대합니다. 3. 예, 2도 안 나왔지만. 한 번은 요 구성에서 배트맨하고 좀 만나는 거 보고 싶어요. 요 정도 아우라의 연장선상에서 배트맨과 한번 이렇게 만나는 뭐 거. 크리스찬 베일과 그러면 육박전?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될 것 같고 미스매치인 것 같고. 저 길게 봅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명장면 하나씩 뽑을까요? 최고 명장면. 근데 이 계단 씨는 너무 식상해서. 예. 어떻게 가장 최고 명장은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뭐 명장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너무 많죠 뭐. 예. 저는 머레이 쇼에 나가기 직전에 무대 뒤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그 색깔로 되어 있는 커튼 뒤에서 혼자서 우와 느릿느릿하게 춤을 추면서 포즈를 잡은 채로 기다리거든요. 그때가 진짜 기억에 남아요. 조커로 완성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커로서 등장하는 첫 장면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뒷모습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춤추는 장면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계단씬.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먹방이 없어요. 이 영화는 너무 먹방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없습니다. 예, 먹는 장면도 거의 없고.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영화 찍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랬더니 사과 하나씩 먹고 요 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촬영할 때마다 토드 필립스가 항상 이 와킨 피닉스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치즈가 들어있는 프레첼을 먹으면서 했대요. 가장 힘들었다 그게. 그 참는 게. 감독이 굉장히 배우를 조커로 만들었네. 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의도한 거예요. 메소드를 시킨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감독부터 일단 대감독입니다. 예. 토드 필립스 독해요. 딱이 마렵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감독이 빌런이다. 그렇습니다. 예.
뭐 명장면이 아주 많으니까요 이 영화는. 야 감독이 조커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네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명장면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하철에서 그 막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하면서 네네네네. 그 막 박장대소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그렇죠. 굉장히 멋있었고 섬찟하고. 꼭 변검처럼 얼굴이 변하는 게 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네네. 자, 배디는 잔인한 거 못 본다면서 어떻게 본 거냐? 근데 잔인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장면 정도? 그쵸. 그 랜들 죽일 때. 동료들을 처치할 때. 그때가 좀 잔인하죠. 그때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저도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참혹하잖아요. 네네네. 조커한테 이 아서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는 맞아요. 분위기. 이 세상 예. 너무 참혹하다. 비참은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으로 저희는. 네. 그리고 제가 또 SBS 춤을 추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전문용어로 스불제라 그러죠. 스불제. 예.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나는 그 계단실에서 노래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저 금지곡인데 원래. 저 음악은 그 뮤지션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어떤 이벤트에서도 쓰지 말자고 약속된 곡이에요. 그거를 대놓고 떡 틀길래 와 정말 조커는 조커구나 이 노래를 틀다니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럼 우리 방송에서 못 트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법이 아니라 그냥 암묵적인 룰이었던 거죠. 해외에서는 뭐 이게 스포츠 같은 이벤트에서 많이 틀었던 곡이에요 원래. 근데 그 뮤지션이 아동 성추행, 아동 성범죄 연속으로 3번이나 걸려가지고 그대로 아예 안 틀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역시 조커니까 하이라이트에서 그 음악을 빡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음악 안 좋아하는 분들은 시겁하는 거죠. 와 진짜 세다 틀 이런 수가 게. 없는 거네. 빼야겠네요. 이거 틀라 그랬어? 말씀 안 드렸으면 나올 뻔했군요. 게리 글리터 이게. 네. 네, 게리 글리터. 되게 신박한. 근데 조커 영화 나왔을 때 방송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사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 이 영화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라디오에서 나오긴 했죠. 또 알게 됐어요. 야 미국인만 하는 얘기네. 이거 내가- 진짜. 내가 괜한 소리를 냈구만. 광고 듣고 오셨고 매일 우리 부금을 아니 음악 매니아니까 아는 거죠 미국 이거는. 국가로 바꿀까? 미국 국가로 음악 매니아라 아는 것이죠. 라라랜드 너무 밋밋하지 않아? 아, 무슨 말입니까? 위클리 잉글리시. 근데 진짜 웃기긴 하겠다 갑자기 미국 국가 나오면. 네, 광고 듣고 오셨고 끝곡 없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찐해타운 이종범 작가와 함께 영화 조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커는 워낙 명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장면들이 다 무겁고 맞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침울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게 네네네. 영화인데도 함부로 터치하기가 좀 힘든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토크를 할 때도 이거 깔깔대면서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다큐 같은 느낌까지 있고. 맞아요. 예. 어쨌든 숨은 정보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네. 예. 한 줄 평은 부활 안 시킬 거예요? 한줄평이요? 예. 뭐 이렇게 우리 작가님하고 한번 진작에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아시안 게임 하는 동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사님은 그럼 얼마 동안 갔다 오시는 거죠? 한 달? 갔다 오는 건 아니고 2주 정도 빠진다고 아, 보시면 2주 정도요? 예. 한참 뒤에 뵙겠네요. 한줄평 없으니까 밋밋한가요? 너무? 밋밋하지. 근데 또 조커를 만들어야지. 또 한줄평을 안 하니까 막 또 좋은 게 떠올라요. 근데 할 때는 또 너무 괴로워. 감독이 조커를 만들어야지. 오늘 그냥 찍고 제가 이렇게 해도 돼.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오빠랑 남유춘이랑 같이 봤네 셋이. 지금 생각은 이 영화 잘 보냈어. 아, 여러분들 야근까지 와서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머릿속에서 지금 그 미국 국가가 계속 돌아. 다음 주에 계속 플레이되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저 초콘칩 쟤 놓고 한 거 아니야? 밋밋해질 거 아니야? 태진언니한테 했는데 과자를 넣고 그래. 아이고야. 아까 그 지지지 하면서 거기 나가느라고 거기 나가느라고 놓고 갔네.
터키 행진곡 연습을 해야겠어. 되게 약간 분하네요. 이번에.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끌게요. 저희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 네. 사진.